안녕하십니까. 센텀 센시빌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같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도시개발의 이창용 상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설명회를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한 몇 차례 가졌었고요. 온라인으로도 좀 가졌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집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사항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고 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도시개발의 부산지사장을 맡고 있는 이창용입니다. 이 어제 난 뉴스인데요. TBS 뉴스에 이제 수도권 노후 아파트들이 왜 재건축하지 않고 다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있는가 하면서 이제 신상범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그 인터뷰가 나왔던 것이 있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 200%가 넘는 경우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이제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문제 또 하나. 그 다음에 사업성이 상당히 이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던 많은 수도권의 노후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최적의 정비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좀 현장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개포 우성부터 시작해서 오금 하남, 춘천 현대, 송파 상지, 이천 현재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진행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현장들이죠. 뒤쪽에 보면 이제 분당 느티 3, 느티 4, 그다음에 보시면 둔천 현대 3, 그다음에 자양성 1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금호벽산, 그다음에 광교 상현 현대,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10월 달까지는 지금 범어, 그러니까 대구의 범어동의 우방 청솔 맨션만이 유일하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 두산 우성 한신 연합단지가 조합 창립총회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도권하고 대구를 포함해서 총 76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재건축을 안 하는지, 재건축하면 가격도 훨씬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좋지 않습니까? 재건축하게 되면 뭐 높이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3베이, 4베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런 어떤 설계적인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좋게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는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전진단입니다. 지금 매일경제 9월 26일자를 보면 부산에서도 지금 재건축 칼바람 해서 수영현대가 안전진단 탈락한 기사가 나 있죠. 이걸 보면 지금 수영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1988년에 준공이 됐고 연차로 보면 이제 34년 차가 되고 용적률 이제 196%짜리인데 어쨌든 지금 정밀 안전 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D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적정성 검토에서는 0.5점 차이로 C등급을 맞게 되죠. 그래서 수영현대가 현재 지금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상태고 동네 럭키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에 이제 재건축 대장 3인방에 들어가는데 용적률 190%에 1983년도 준공이고 이제 39년 차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받고 현재 사업이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유일하게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당리동 재건축 같은 경우가 보면 1982년도에 준공됐고 올해로 40년 차입니다. 용적률 대략 150% 정도 됐는데 그래서 보면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40년 차가 돼야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40년 후에 준공되기 40년 후에 안전진단 통과한다고 보면 한 2040년에 안전진단 통과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15년 정도 추가로 걸린다고 보면 입주 시점은 정말 이제 유용한 한 상태가 되겠죠. 네,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용적률이 지금 200%가 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마아파트 재건축 집행부가 지난 9월 말에 이제 해임을 다 당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가만히 보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전진단은 통과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조합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현재 음마아파트는 용적률이 204%입니다. 근데 204%를 가지고 임대아파트 안 넣고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용적률 250% 가지고는 사업성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특별건축구역으로 해달라 또는 이제 높이를 50층으로 해달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정비계획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어쨌든 200%가 넘는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재건축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서울시 재건축 주요 단지들의 평균 용적률이 지금 한 170%대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좀 높다는 강남구를 가더라도 18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본다고 치면 어쨌든 200%가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2017년 12월 31일 날 총회를 한 현장들에 대해서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가 예외가 됐고 제외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총회를 한 이제 재건축 조합들이 다 초과이익 환수에 적용이 되고 이제 올해부터 올 12월부터 해서 초과이익 환수가 적용이 돼서 이제 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국토부에서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계산한 결과 보면 강남에 5개 단지를 이제 했는데 대략 한 4억에서 5억 정도. 그것도 4억대 후반이 나왔고요. 최고 많이 내는 단지는 이제 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작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최고로 많이 내는 단지가 대략 10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1인당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이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대략 보시면 초과이익 환수 이제 반포에 있는 아파트의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 당시에 한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지금은 이제 36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1인당 3천만 원씩 한 6천만 원, 2명 공유를 해서 6천만 원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50%를 환수해 간다고 치면 도저히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BS 뉴스에서도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대출 아니면 본인이 여기 못 들어와요. 전세를 줘야죠. 전세금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은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초과이익 환수금 내고 그 다음에 분담금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 줘버리고 나서 자기는 계속적으로다가 뭐냐면 다른 데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제 재건축들을 다 못하고 있는 현장들이 다 이제 리모델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